마지막으로 충북 청주 흥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희 화이팅! 컵이 이게 단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의 중심, 미래도시,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입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와 국정 운영의 최고의 덕목은 선견지명입니다. 10년, 더 나아가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가 융성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보수가 이런 선견지명의 국정 성과를 만들어낸 훌륭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92년 중국과의 수교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교 이래 우리나라가 달성한 무역 흑자 규모만 700조 원이 넘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선언 등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오공청산,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라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였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부의 선견지명에 바탕한 국정 성과는 대한민국을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보수가 퇴행하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0년 후에 미래를 설계하기는커녕 폭력과 야만의 70년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냉전기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가 군사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군사 쿠데타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군사 쿠데타와 극우 세력의 준동으로 민주주의, 경제, 평화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반지성 대혼돈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습니다. 극우 국단주의는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는 중화와 혐오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일 뿐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고 폭력으로 법원을 유린하는 극우 세력의 다음 타겟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까? 탄핵 불복입니까? 정녕 이 나라를 망치려는 것입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에 결탁한 극우 극단주의가 민주주의 붕괴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극우 극단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합리적 보수의 새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옥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국민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극우와 결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기동 행전안전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차관님, 예. 행안부 이전 담당관실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죠? 예, 국무회의 간사가 의정관입니다. 네. 국무회의는 그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 번호가 부여되죠? 네, 부여됩니다.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 열린 국무회의 안건 비상계엄 해제 의안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2123번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했다는 뜻이죠? 예, 의안이 상정돼서 의안 번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의안은 의안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 부여됐다면 네. 2122번이어야 되었습니다만 네.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여를 안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의원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가 안 됐으면 그날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 절차 없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그날 저희 간사인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회의 실체를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도 그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의안 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새벽 4시에 행안부 담당자에게 의안 번호 부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담당자가 비상계엄 해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123번 해제안 위에 2122호 의안 번호를 비워두고 2123번 해제안 의안 번호를 먼저 부여를 한 것이죠?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담당자가 사후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의안과 그 의안 기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6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후라도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록과 의안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지 못했죠? 네,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했고,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것을 제출을 못했잖아요. 네, 저희가 원했던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6일이 지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비워둔 제 2122호 의안 번호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2월 12일 날 2122호 의안을 군보고 의료 법률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안으로 번호를 부여하죠? 네, 차관의 안건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그 건 관련해서 지금 재판과 헌법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 지금 명백히 지금 그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의안 번호가 안건이 상정됐으면 의안 번호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고 의안 번호가 부여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무회의가 그 회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확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재판과 심판에 굉장히 그건 중요한 재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명백한 사실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죠? 예, 의안번호 맞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증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 열렸는데 재판 지켜보셨습니까? 예, 보도되는 거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헌법재판소 핵심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영헌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렇게 그리고 사령관들 나와서 심리하면서 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느냐 그리고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김영헌 장관도 그런 짓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나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통한 내용을 스피커폰을 켜놔서 그런 것을 특전사 대원들이 다 들었던 그런 증거들 그리고 조성현 단장이나 김대호 단장의 진술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증거는 차고 넘치죠. 예,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럼 다시 한번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군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대통령의 지시 없이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는 투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지시인지는 아마 지금 관련된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판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군 특전사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를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 투입을 국회에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술이 관계자들 입장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라면서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떤 공직사의 상하간에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 등 군 간부들의 주장과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군의 책임이다. 이런 뜻인데 대통령 지시를 순수하게 따른 군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군인은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그 복종의 내용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상관의 명령을 하다라는 명령권자가 적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이고요. 그것이 선행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군의 복종의 의무입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움직인 것이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에 대한 여부, 장관이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사령관이 판단을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된 거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4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엄에 관여된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군의 책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군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의 비상계엄 사태에 우리 군이 동원되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조치를 하고 또 지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지시에 대해서 앞으로 군은 그런 부당한 지시상
그 지시를 거부할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예, 군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3일 외국 정상이 국빈으로 초청해서 한국을 방문했죠? 키르기스탄 정상이 왔습니다. 그날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12월 3일 오전에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래서 28개에 달하는 합의 사항을 담은 네. 그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죠? 네. 그런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서 9시까지 만찬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파로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들으면서 그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국 통신사에 대통령은 안전하고 무사하다 이런 통신을 발표를 해요. 네. 그만큼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세계 역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정부 외교가 그런 식입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 예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 키르기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그 사과나 그리고 그 후에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쪽에서 이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야당과 집단 세력을 적으려 일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폭력으로 증거하는 부부의 선동이 펼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우 극단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정당이, 공당이 극단주의를 차단하는 민주주의의 가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미래를 두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